잠깐만, 여기 안철수 씨 계신가? 예, 계세요. 예. 다 있습니다. 예. 바로 맞은편에 앉아. 예,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입니다. 안철수 대표이사님 그리고 권석철 대표이사님 나와주신 거 고맙고요.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유포된 바이러스 말고도 이제 정통부 얘기는 지난해 5월에 스피다 웜에 대한 경고도 보냈고 7월에 디도스 공격에 대한 경고했고 SQL 서버 문제도 지적됐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한 1년에 한 5천여 가지 보안 약점이 나온다고 했는데 현재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되고 있는 바이러스의 종류는 몇 가지 정도이고 매년 몇 개 정도가 나옵니까? 네, 대답해 주세요. 바로 마이크 이용해서 앉아서 답변하세요. 네, 일문일답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바이러스 종류는 사실 분류자들마다 다릅니다. 근데 지금까지 발견된 게 총 6만 종 정도이고요. 그리고 매년 발견되는 숫자 자체는 줄어듭니다. 지금 현재는 줄어드는 추세, 보통 한 몇백 종 정도가 항상 이렇게 새로운 종류가 나오면 다른 종류 손을 대고 하면서 몇백 종이 계속 사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이 바이러스들이 공격하는 목표들은 주로 개인입니까? 아니면 주로 기업 시스템 같은 걸 공격을 하나요? 바이러스 보안 문제가 크게 나눠서 바이러스 문제와 해킹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가장 틀린 것 중에 하나는 해킹은 1대1로 해커가 원하는 공격 목표를 정확하게 공격을 하는 대신에 1대1 한 군데만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에 바이러스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증식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많은 광범위한 확산은 되지만 정확하게 목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들이 세계적으로 개인한테 이 바이러스 보안이 책임져져 있습니까? 아니면 정부가 하는 어떤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체제가 잡혀 있나요? 아니면 퍼센티지는 대충 어떤가요?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국가가 하는 퍼센티지하고 민간이 하는 퍼센티지가 적정한 수준에까지 이르러져 있나요? 제가 아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주관해서 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투자 여력이 되는 기업체들이 바이러스 방역을 많이 하고 있고 민간 쪽은 아무래도 조금 취약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나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치라든지 불법 복제가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형편이기 때문에 거기는 민간 쪽도 방역이 전 세계적인 수준에서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불법 복제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하고 민간 방역이 잘 되어 있다는 거하고 무슨 관계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불법 복제라는 것이 한 소프트웨어를 계속 다른 사람이 복제해서 쓰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어느 한 사람이 걸리면 그 다음 불법 복제하는 모든 사람은 다 같은 종류의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복제를 하게 되면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다른 정품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백신 소프트웨어 자체를 불법 복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대로 업데이트를 못 받아서 효과 있는 방역 대책을 못 만든다든지 또는 아주 심한 경우로는 불법 복제하는 백신 소프트웨어 내부에가 해커들이 바이러스를 심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형편으로 해서 굉장히 바이러스에 취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경우에는 그렇게 불법 복제이기 때문에 더 감염이 심한 그런 경우는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반적인 그런 형태의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면 이제 쭉 지적된 사항 중에 우리나라 보안 시스템이 취약하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의 경우도 이제 정부가 주로 이렇게 보호해주는 제도는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 민간 기업들이 이 바이러스에 취약한 이유가 뭐죠?
아까 어떤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미국 같으면 전체 정부 예산의 8% 정도, 그러니까 민간 쪽도 거의 그 비율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비율이 보안에 투자되고 쓰여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0. 몇 %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이런 사고가 계속되게 되는 그런 큰 이유라고 봅니다.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에 보안 대책비를 못 쓰는 것은 경제적 취약성이랑 관계가 없는가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투자 우선순위가 우선 IT 인프라가 먼저 깔린 다음에 거기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안이 들어가게 되는데, 아직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더 구매해야 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지금까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밀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안철수 씨 같은 기업을 할 때 이제 미국 같은 곳에서 기업을 한다 훨씬 이윤을 많이 내실 수 있을 텐데, 한국에서 기업을 하기 때문에 이윤을 못 내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이유가 있죠? 전 세계적으로 보안회사, 백신 회사 포함해서 보안회사가 마케팅 기관 통계에 잡히는 게 4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내에서는 거기에 잡히지 않는 정도의 작은 규모 영세회사가 많고, 전 세계가 400개인데 한국은 거기에 포함되지도 않으면서 200개 정도 보안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기술 인력은 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200개 회사에 골고루 정말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로 기술 축적이 안 되고, 기술 축적 안 된 제품을 팔아서 서바이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서로 가격 경쟁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체 업체들이 기술 축적도 안 되고 그리고 자본 축적도 안 됩니다. 그런 상태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게 제일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철수 연구소의 경우에 지금 보니까 SQL 방어를 위해서 무료 백신을 배포한다고 그러셨는데, 왜 무료로 백신을 배포하시죠? 제가 바이러스 백신을 만든 지가 15년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 7년은 의사를 하면서 무료로 배포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하면서도 계속 일반에게는 무료 공개하는 정책을 펴왔고, 그리고 전 국가적인 이런 긴급 상황에 대해서는 99년 CIH 바이러스 때부터 비롯해서 계속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단기적으로 기업의 수익을 창출하지는 못하는 그런 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병원에서 의사의 역할과 비슷하게 사회적인 공익 쪽의 일도 같이 해야만이 된다는 그런 사명감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그런 백신들이 무료로 배포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유독 무료로 고집하세요? 왜냐하면 요즘에 음악 파일 하나 다운받는데도 네. 왜 그거를 무료로 받느냐, 우리 유료로 받아야 되겠다, 이런 주장들이 많거든요. 장적으로 국민들과 신뢰를 쌓으면 그게 저는 단순히 지금 이제 매출이 문제가 아니라 신뢰를 받는 기업이라는 것이 그 기업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소신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이 유료로 배포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어쩌면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소프트웨어 시장에 있어서 일정한 공적 목적에 의해서 배포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 이런 그런 소신을 갖고 계신 건가요? 네, 특히 이런 어두운 면에 대해서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쪽의 역할을 하는 경찰도 마찬가지고 군대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그리고 의사들도 이런 역할, 공익적인 쪽에 일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않고 스스로 셀프 펀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영업을 열심히 하는 합니다만은 이런 국가적인 긴급 상황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빨리 진압을 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저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안철수 연구소의 경우에 기업 이윤은 어느 쪽에서 창출합니까? 저희들 기업 이윤은 주로 기업체, 관공서와 같은 단체 사용자들에게 저희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체들끼리 그 보안업체들끼리 과당 경쟁 때문에 그 수익성은 굉장히 지금 매년 갈수록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국에도 혹시 기술 용역이나 이런 걸 하십니까? 현재로는 일본, 중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시스템적인 지원이 있다면 다른 예를 들면 백신 업체들도 일본이나 중국에서 용역을 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 기술력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일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일본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서 느낀 점이 일본은 그 일반 사용자들의 소프트웨어 구매를 정품으로 해야 된다는 인식 때문에 거기는 B2C 시장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일본이 전 세계 2위의 소프트웨어 시장인데 그 중에서 3분의 2가 기업 시장이고 3분의 1이 그 개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일본 불황기에도 일본 내 소프트웨어 기업은 그 개인들이 건실하게 구매를 해줘서 매년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는 B2C 시장, 개인 고객 구매 시장은 제로입니다. 거의 제로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 한국의 영세한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그 경기에 따라서 굉장히 좌우되고 부침이 굉장히 심하고 굉장히 망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어떻게 하면 소프트웨어의 B2C 시장, 미국, 일본 같은 선진국 같은 규모의 소프트웨어 시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연구하셔가지고 시장을 육성을 해주신다면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직접 도와주시지 않더라도 그 전부 열심히 해서 거기서 어떤 성과들을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질문하기 위해서 길게 이제 소신을 물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해줬으면 하는 것이 그 B2C 일반 소비자들에게 정품이나 아니면 보안 기술들을 팔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달라는 거 하나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다음에 보안업체나 소프트웨어업체에 기술 축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것들이 요구사항이 되겠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말씀을 할 수 있다면. 네, 한 가지 더 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사실 기업이나 관공서 쪽도 불법 복제율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표면적인 겁니다. 그 어차피 갑에 위치해 있는 기업에서는 소프트웨어 회사에 요구할 때 10,000대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더라도 1,000대만 구매해 줄 테니까 다 한걸로 하자는 식으로 협상을 많이 하고 소프트웨어 회사는 작다 보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라도 또는 관공서에서라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대수만큼만 구매를 해주신다면 그러면 제대로 소프트웨어 회사가 시장하고 외국 회사와 정말 정면으로 승부를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통부 장관님 들으셨죠? 안철수 사장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선 잠깐만, 여기 안철수 씨 계신가? 계세요. 예. 다 있습니다. 아, 예, 예. 바로 맞은편에 앉아있어요. 예,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입니다. 안철수 대표이사님 그리고 권석철 대표이사님 나와주신 거 고맙고요.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유포된 바이러스 말고도 이제 정통부 얘기는 지난해 5월에 스피다 오염에 대한 경고도 보냈고 7월에 디도스 공격에 대한 경고했고 SQL 서버 문제도 지적됐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한 1년에 한 5천여 가지 보안 약점이 나온다고 했는데 현재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되고 있는 바이러스의 종류는 몇 가지 정도이고 매년 몇 개 정도가 나옵니까? 네, 대답해 주세요. 바로 그 마이크 이용해서 앉아서 답변하세요. 네, 일문일답 원합니다. 예, 지금까지 그 바이러스 종류는 사실 분류자들마다 다릅니다. 근데 지금까지
발견된 게 총 6만 종 정도이고요. 그리고 그 매년 발견되는 숫자 자체는 줄어듭니다. 지금 현재는 줄어드는 추세, 보통 한 몇백 종 정도가 항상 이렇게 새로운 종류가 나오면 다른 종류 손을 대고 하면서 몇백 종이 계속 사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이 바이러스들이 공격하는 목표들은 주로 개인입니까? 아니면 주로 기업 시스템 같은 걸 공격을 하나요? 바이러스, 보안 문제가 크게 나눠서 바이러스 문제와 해킹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가장 틀린 것 중에 하나는 해킹은 1대1로 해커가 원하는 공격 목표를 정확하게 공격을 하는 대신에 1대1 한 군데만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에 바이러스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증식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많은 광범위한 확산은 되지만 정확하게 목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들이 그 연장선상에서 어느 한 사람이 걸리면 그 다음 불법 복제하는 모든 사람은 다 같은 종류의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복제를 하게 되면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다른 정품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백신 소프트웨어 자체를 불법 복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대로 업데이트를 못 받아서 효과 있는 방역 대책을 못 만든다든지 또는 아주 심한 경우로는 불법 복제하는 백신 소프트웨어 내부에가 해커들이 바이러스를 심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형편으로 해서 굉장히 바이러스에 취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경우에는 그렇게 불법 복제이기 때문에 더 감염이 심한 그런 경우는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반적인 그런 형태의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면 이제 쭉 지적된 사항 중에 우리나라 보안 시스템이 취약하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의 경우도 이제 정부가 주로 이렇게 보호해주는 제도는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 민간 기업들이 이 바이러스에 취약한 이유가 뭐죠? 아까 어떤 분께서 세계적으로 개인한테 이 바이러스 보안이 책임져져 있습니까? 아니면 정부가 하는 어떤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체제가 잡혀 있나요? 아니면 퍼센티지는 대충 어떤가요?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국가가 하는 퍼센티지하고 민간이 하는 퍼센티지가 적정한 수준에까지 이르러져 있나요? 제가 아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주관해서 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투자 여력이 되는 기업체들이 바이러스 방역을 많이 하고 있고 민간 쪽은 아무래도 조금 취약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나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치라든지 불법 복제가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형편이기 때문에 거기는 민간 쪽도 방역이 전 세계적인 수준에서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불법 복제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하고 민간 방역이 잘 되어 있다는 거하고 무슨 관계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불법 복제라는 것이 한 소프트웨어를 계속 다른 사람이 복제해서 쓰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미국 같으면 전체 정부 예산의 8% 정도, 그러니까 민간 쪽도 거의 그 비율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비율이 보안에 투자되고 쓰여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0몇 %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이런 사고가 계속되게 되는 그런 큰 이유라고 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에 보안 대책비를 못 쓰는 것은 경제적 취약성이랑 관계가 없는가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투자 우선순위가 우선 IT 인프라가 먼저 깔린 다음에 거기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안이 들어가게 되는데 아직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더 구매해야 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지금까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밀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안철수 씨 같은 기업을 할 때 이제 미국 같은 곳에서 기업을 한다 훨씬 더 이윤을 많이 내실 수 있을 텐데 한국에서 기업을 하기